카톡 계엄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카톡 계엄령이요. 들어보시죠.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이석기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내란 세력과 정치적으로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있습니다.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 극입니다. 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민주당. 이 두 문장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면 가짜뉴스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거 가짜뉴스냐?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거는 가짜뉴스냐? 최 의원님, 한번 퀴즈 풀어보시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자로서 계속 다뤄온 게 바로 이른바 팩트 체크. 어떤 게 사실이냐. 그래서 이제 기사로 쓸 수 있는 거는요. 본인이 여러 취재를 해보고 나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기사로서 이제 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결국 그게 그때는 사실이라고 믿었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정정 보도를 내고 뭐 이런 경우가 아마 기자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라는 게 저 여배우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대하고. 근데 여배우가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죠.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든가 뭐 뭔가 뭐 하다못해 무슨 티켓이나 뭐 아니면 뭐 그 어느 식당에 인천 어느 식당에 갔다는 뭐라도 이렇게 제시하면 아마 저게 또 이렇게 신뢰도가 금방 드러날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장만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걸 확인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또 민주당은 뭐 친중, 친북 이런 얘기들은 그거는 평가의 문제지 친북, 친중에 무슨 점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라는 거는 누가 판명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뭐 나훈아 씨 얘기를 해가면서도 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거는 끊임없이 어찌 보면 그 판별 여부는 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이걸 구분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이미 민주파출소라는 제보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 가짜뉴스 제보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북한에서 했던 5호 담당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5개 집을 한 요원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 동태가 이상하고 그러면요. 그 신고하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 그 개딸 및 그 지지자들에게 혹시 카톡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니더라도 퍼나르는 거 그런 걸 신고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일반인이라도 신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서도 50년대 했던 걸 어떻게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무계하고 후진발상입니까? 일반 국민들로부터 저 고발당하는 건가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입니다.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내가 작성한 게 아니더라도 별 생각 없이 뭐 다른 커뮤니티로 이렇게 옮겨도 신고 대상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 민주파출소라는 제보 플랫폼에 내 이웃, 내 동료, 내 친구들 감시해달라는 것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전용기 의원이 이제 일반인들이라도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발언에서 이런 좀 확대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요. 카톡을 어떻게 다 검열을 하겠습니까? 뭐 국가기관도 아닌데. 근데 이러한 뭐 어떤 그 지금도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단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냥 개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어떤 그 고발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어떤 그 그냥 일반인도 모든 어떤 검열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자정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걸러지는 것이 건전한 언론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아고라의 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임의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의 발언을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가짜 뉴스를 누가 판별합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판별하나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냥 이것은 가짜 뉴스다 규정지면 그게 전부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진영의 어떤 뭐 정신 강화를 위해서 뭐 서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가짜뉴스 단톡방 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근데 그게 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일일이 하나까지 그냥 정당에서 관여를 해서 형사 조치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지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다 검찰청, 고발 조치를 통해서 법원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